이번 시간에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인데요. 소규모 법인에 해당되는 법인입니다. 지분율 50% 초과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5인 미만 근로자, 임대소득, 이자 배당소득, 매출액이 70% 이상인 경우, 자, 이 부분 세 가지 모두 충족해야 되는 부분이죠. 모두 충족을 했을 때 적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전부 다 법인 전환으로 이렇게 넘기는 방식이죠. 그런 경우에는 전환한 후 3년 이내에 내국법인으로 한정해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이제 한 가지 좀 살펴보시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에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매출액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대상이 되느냐?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의문이 좀 찍히긴 합니다. 의문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은 규모가 좀 있는 회사를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 개념인데 매출액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자가 조금 있다고 해서 적용 대상이 된다라는 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적용 대상입니다. 우리 성실신고 확인처럼 소규모 법인 확인하는 규정이 세 군데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하는 대상과 그 다음에 감가상각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한도 계산하는 부분하고요. 접대비 관련해서 그러니까 한도 축소되는 규정 요 세 군데 적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도 포함하는 거냐라는 건데 가지급금 인정이자도 포함해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자 및 선임신고는 확인자는 세무사가 해야 되는 거고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2월 말까지 선임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신고 안 하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자, 신고서 제출 및 신고기한 연장입니다.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가 되겠죠?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니까 4월 말까지 신고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확인 비용에 대해서 60%를 세액공제해 주는데 한도는 150만 원이 되겠고요. 이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배제되고 농특세, 비과세 됩니다. 확인서를 미제출하게 되면 신고기한이 연장이 안 되고요. 미제출 가산세 5% 있습니다. 산출세액에 5% 가산세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운영하는 방법. 자,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법인조정에서 전자신고, 성실신고라고 하는 탭에서 내용을 보시면 되겠죠.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서 먼저 성실신고 확인자 선임신고서가 있습니다. 자, 이 선임신고서에 세무대리인 정보 입력하고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임신고서는 2월 달까지 제출하는 건데요. 굳이 제출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성실신고 확인서가 있습니다. 확인서는 성실신고 확인서 모든 내용을 다 검토한 후에 확인서를 작성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 신고서가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비용을 지출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성실 확인 비용 300만 원 지출했다라고 하면 300만 원에 60% 180만 원이 되겠죠. 180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한도가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단기공제분으로 해서 150만 원 적용해서 세액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2월 될 때는 10년 동안 2월 공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항목 명세에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교재 583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보시면 1번 주요 사업 내용, 2번 매출 증빙, 지출 증명 서류 합계표, 기타 금융 계좌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주요 거래처 현황이라고 해서 사업장 기본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전기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원조 자료가 없다 보니까 제가 등록했던 자료가 지워져 버리네요. 자, 2번 그러니까 타가고요. 1층, 2층이고 면적은 120에 360입니다. 임차 보증금 7천만 원, 월세
27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업원 수 4명, 1명, 차량 1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거래처 관련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주요 거래처 쪽에다가 매출처나 매입 쪽에 커스를 두고 F12 불러오기를 눌러서 주요 매출처 데이터 새로 불러오겠느냐라고 하면 관련되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있는 정보들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주요 매입처도 마찬가지입니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584페이지에 이 부분은 뭐 자동으로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유형자산 명세 쪽으로 가셔갖고요. 커스를 주요 유형자산 명세 쪽에서 커스를 두고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정 과목 내용들이 있는데요.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해당 사항이 있는 내용들은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입 및 대여 명세입니다. 차입금과 관련되는 부분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시면 되고요. 반영을 하시면 되고 대여금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대여금 관련되는 부분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대여금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장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연간 이자 수익이라든가 뭐 그런 정보들이 있다면 관련되는 정보들을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권, 채무, 명세 관련되는 부분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작성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차입 대여 명세에서 대여금 및 이자 수입 명세 관련되는 부분 작성하실 때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선급금 및 선수금과 관련되는 부분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원 현황 관련되는 부분 정보 있으면 있는 대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자, 매출 증빙 현황입니다. 매출 증빙 현황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데이터 반영을 합니다. 데이터 반영을 하게 되면 금액이 나오죠. 차액 부분 1억 3,320만 원이라고 나옵니다. 차이 원인에 대해서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기계장치, 기계 매각 1,000만 원, 토지 매각 3억, 부산물 매각해서 쭉 원인을 적어주시면 되죠. 그 원인 적을 수 있는 부분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라산이라고 해서 동생한테 지출한 인건비가 있다라고 하면 내용 기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보증, 담보 내용 있습니다. 지급보증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거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출증명서류 합계표입니다. 자, 이 부분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관련되는 부분 차이 원인 금액이 있죠. 차이 금액 150만 원과 100만 원. 100만 원은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이었고요. 150만 원은 가산세 계산했죠. 그래서 차이의 금액이 나타나는 부분은 가산세까지 적용이 됐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타 금융계좌에서 이 부분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고 증빙불비 원인에 대해서는 그 법 규정대로 내용을 쭉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계좌, 상품권 등입니다.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좌에 대한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에 대한 정보, 상품권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상품권에 대한 사용 내역을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요 항목 명세를 작성을 하시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출 증빙 현황과 지출 증명 서류 합계표 관련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작성을 하신 이후에 특이사항 기술서라고 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세무사님들이 이 부분들을 관리하시면서 수익금액, 유형자산, 대여금 관련되는 부분 쭉 검토하시면서 문제점 있는 것들을 기록해 달라라는 겁니다. 쭉 기록하시면 됩니다. 문제점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시고요. 여기에는 가능하면 사소한 거라도 기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추후에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문제가 생길 때에는 세무사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문제점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기록하시고요. 사업자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매출 누락이 있느냐, 장부 보관은 잘하고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 아니오로 전부 다 체크하셔갖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확인서를 다 검토를 하신 다음에 성실신고 확인서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의해서 작성해야 되는 서식들을 살펴봤습니다.